자, 단원 마무리하기 답 맞춰봅시다. 1번에 2, 2번에 5, 그 다음에 3번은 자, 과학관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마술을 보았는데 마술의 원리를 조사해봤더니만 드라이아이스 안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고서 연소시키는 것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산소 기체가 없는데도 마그네슘이 연소하는 거는 결국엔 이 마그네슘이 연소를 하면서 이산화탄소한테서 산소를 공급을 받아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고 이렇게 탄소가루가 남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이산화탄소로부터 뭘 공급을 받았다? 산소를 공급을 받았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2, 5번에 3, 6번에 4, 7번에 2, 8번에 4, 9번에 5, 10번에 2, 그 다음에 11번은 자, 표는 철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철못을 서로 조건을 달리한 시험관 속에 넣은 후 같은 장소에 두고 며칠 동안 방치한 다음에 녹이 쓴 양을 비교를 해준 건데, 그래서 보면은 얘는 뭐 있어요? 물과 산소가 다 있는 조건이고, 요거는 뭐만 있으니까? 산소만 있는 조건. 얘는 물만 있는 조건. 얘는 물과 산소와 전해질까지 같이 있는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산소가 철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보려면은 산소만 있는 애랑 물하고 산소만 있는 애랑 이렇게 비교를 해줘 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 산소 있는 경우랑 물만 있는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은 물만 있을 때하고 물하고 산소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철의 부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주면 뭐하고 뭘 보는 거예요? 물이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볼 수 있는 거고, 가하고 라하고 해주면은 뭐예요? 전해질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2에 3, 13에 4, 14에 2, 15에 2, 16번은 생선 비린내가 제거가 되는 원리는 생선 비린내의 성분이 뭐예요?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식초가 산이니까 이 염기성 물질과 산이 만나서 중화가 되면서 비린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에 5, 18에 2, 19에 2, 20에 4, 그 다음에 21번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액을 조금씩 넣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그럼 처음에 여기서는 산성, 여기서는 완전히 수소이온이 없어지니까 중성, 여기서는 수산화이온이 더 들어갔으니까 염기성. 여기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수소이온이 있고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성. 이렇게 판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질문 19번 2번 그 다음에 2번 19번 또 5번 그 다음에 4 15 또 더 없어요? 자, 단원 마무리하기 질문을 받아봅시다. 자, 2번. 자, 철의 재련과 관련된 화학 반응이다. 자, 처음에 여기서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죠. 그래서 탄소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 산화철이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해서 산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철이 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 열분해가 돼서 이산화탄소와 산화칼슘으로 분해가 되고, 이 산화칼슘은 철광석에 붙어있던 규산염 SiO2 성분이랑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요? 슬래그라고 하는 거를 형성을 해내죠. 그러니까 요 맨 마지막 다 반응은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O2, 니은은 일산화탄소, 디귿은 이산화탄소, 리을은 산화칼슘. 그렇죠?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실험이다. 구리가루를 충분히 가열을 시킨다. 그러면 구리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뭐가 되겠어요? 산화구리가 될 거예요. 가해 생성물을 탄소가루와 섞어서 시온가루에 넣고서 가열하면서 그러면은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하고 넣어서 가열을 해주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붉은색의 금속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를 모아 석회수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석회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가에서 구리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되기 때문에 산소를 잃는다는 틀렸고, 나에서 산화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산소를 잃어버리고 금속 구리가 되니까 환원이 되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탄소가루는 뭐가 됐어요? 산화가 됐겠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이거는요, 선생님이 그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 이거는 중화 반응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석회수는요, 석회수라는 것 자체가 수산화칼슘의 포화 수용액이 석회수예요. 이 수산화칼슘인데, 수산화칼슘이 누구랑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면 탄산칼슘이 생성이 되고 물이 만들어지는 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돼요? 탄산이 되고, 그 탄산이 칼슘하고 반응을 해서 탄산칼슘의 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탄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중화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산화환원 반응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철광석에서 요 슬래그 생성 반응이죠. 맨 마지막 거 이거도 중화 반응이에요.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맞고요. 이거도 산화환원 반응이 맞아요. 근데 이거 석회석의 열분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열분해예요. 이게 산화환원 반응하고 중화 반응을 골라주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에 5번 보자. 그림은 나무 모양의 구리선을 질산은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산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의해서 누가 누구보다 반응성이 커요? 구리가 음보다 반응성이 크다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면 반응성이 클수록 뭐가 잘 돼요? 산화가 잘 돼요. 그러면 질산 은 수용액이니까 은이 이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은이 이온 상태고 구리하고 반응을 하면 구리가 반응성이 크니까 구리가 어떻게 돼요? 산화돼요. 구리가 이가 양이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자 몇 개 잃어버린 거예요? 이가 양이온 됐으니까 몇 개 잃어버린 거야? 전자 2개. 그러면 은도 전자 몇 개 받아야 돼요? 2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은 지금 몇 가 양이온이에요? 1가 양이온이죠. 그럼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앞에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2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전자 개수하고 얻은 전자 개수가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돼요. 항상. 그러면은 석출되는 은이 뭐 어떻게 돼요? EAG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바로 구리 이온이 물에 녹았을 때 색깔이 무슨 색이다? 푸른색이다. 금속 구리는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인데 구리 이온은 무슨 색이다?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구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 나오는데 환원제라고 하는 게 있고 산화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뜻이 뭐냐면 산화제. 자, 여기서 간단하게 소화제가 뭐예요? 스스로 소화되는 물질이야? 소화를 돕는 물질이야? 소화를 돕는 물질이죠. 그럼 산화제는 뭐겠어?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이에요. 그럼 스스로 뭐가 돼야 돼? 환원돼야 돼요. 예, 그래서 산화제는 스스로 환원이 돼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이에요. 반대로 환원제는 스스로 산화가 돼서 다른 물질을 환원을 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환원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봐요. 은은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요? 전다 얻어서 환원됐죠. 구리는 뭐가 됐어요? 산화됐죠. 그러니까 구리는 뭘로 쓰인 거예요? 환원제. 예, 구리는 환원제로 사용이 된 거고, 은은 뭘로 쓰인 거다? 산화제로 쓰인 거다. 네. 그래서 구리는 환원제로 작용을 하였다. 네, 맞는 거예요.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구리에서 은으로 이동을 했다. 예, 맞아요. 구리 대신에 마그네슘을 사용을 해도 반응은 일어나는데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진 않아요. 즉, 구리 대신 마그네슘을 쓰면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그네슘이 당연히 은보다는 반응성이 크니까, 마그네슘 니가 양이온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마그네슘 이온은 무색이에요.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진 않아요. 구리 이온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하게 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15번. 표는 세 가지 물질의 화학식과 물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나타냈습니다. 자, 하나는 질산이에요. 하나는 질산, 하나는 수산화칼륨, 아세트산이에요. 그러니까 염기 하나, 산이 두 개.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는 거는 누굽니까? 수산화 칼륨이죠. 그렇죠? 염기니까. 수용액을 전류를 흐르게 한다. 모든 산과 염기는 다 뭐다? 전해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몇 개 있어야 돼요?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탄산칼슘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려면 무슨 물질이어야 돼요? 산이어야 되니까 이 중에서 산은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하나, 3,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19번 봅시다. 그림은 산 X를 녹인 일정량의 수용액에 일단은 산이 들어있어요. X에 산이 들어있고, 여기에 수산화칼륨을 첨가할 때 수산화칼륨, 산에다 염기를 집어넣어서 안에 이온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줄어드는 이온이다. 처음부터 줄어드는 이온은 뭐로 봐야 돼요? 알자 이온,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어야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처음부터 줄어드는 게 누구예요? 요거죠. 얘가 처음부터 줄어드는 거죠. 여기까지. 그치? 그럼 얘가 누구? 수소 이온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진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없어진 다음에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게 수소고, 그 다음에 없다가 중화점 이후로부터 늘어나는 이 이온은 뭐여야 됩니까?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어야 되겠죠. 왜? 넣어주는 족족 누가 되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쭉 늘어나는 이 이온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부경균 이온 중에 넣어주는 칼륨 이온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간은 OH-의 수를 나타낸다. 틀렸죠? 자, 혼합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중화점에 해당하는 B여야 됩니다. 틀렸네요. 자, 지금 처음에 수소이온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들어있죠? 맨 처음부터. 그치? 그러니까 산은 분자 한 개당 수소이온을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 예, 요게 맞게 되겠네요. 그죠? 됐어요? 더 질문 없으세요? 없어요? 자, 수능에는 이렇게 1번에 2, 2번에 3, 3번에 5, 4번에 2,
5번에 5, 6번에 4, 7번에 5, 8번에 5번입니다. 질문. 7번 또 4번 그 다음에 4, 7, 8 더 없어요? 어? 됐어요? 자, 보자. 4번. 다음은 음반지 표면에 생긴 검은 녹을 제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예. 여러분, 음반지 은장신구 쓰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좀 나중에 되면은 까매져요. 점점. 그래서 그림과 같이 비커에 알루미늄 포일을 깔고 그 위에 녹슨 음반지를 넣은 후 소금물을 부어 하루 정도 두었더니만 음반지의 검은 녹이 없어지고 알루미늄 포일은 얇아졌다. 자, 보면은 결국에 이 음반지에 있는 검정색이 얘가 변색이 되는 거는 은하고 누구랑 결합해서 황하고 결합해서 생긴 땀이나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황화은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게 은의 녹이에요. 검정색 녹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누구랑 알루미늄이랑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금속의 반응성이 누가 더 커요? 알루미늄이 은보다 크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루미늄은 어떻게 돼요? 산화가 돼요.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이 산화되면 알루미늄은 Al 뭐가 되냐면 3가 양이온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 몇 개 떨어져요? 3개가 떨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은도 몇 개 받아야 돼요? 3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얘가 보세요. 은이 Ag가 플러스인데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2개 있는데 3개 있으니까 둘이 안 맞잖아. 6개씩 주고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이게 최소 공배수로 3개씩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3개 나왔고 2개 있으니까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6개씩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로. 그러면은 총 얘 몇 개 나와요? 이렇게 돼서 6개 전자가 나오고, 그럼 얘도 몇 개 받아야 돼? 6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하고 저기 떨어진 누구하고요? 얘랑 둘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석출이 돼요? 은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6이구나. 이렇게 원래 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박지 알루미늄 포일이 얇아진 이유는 알루미늄이 뭐가 돼서 그래요? 산화가 돼 버려서 얇아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은의 녹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은반지의 표면에 알루미늄이 석출된다. 알루미늄은 석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산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 은반지의 질량은 줄어들진 은반지의 질량, 은반지는 질량이 줄어들겠지. 뭐가 떨어져 나갔어요? 황이 떨어져 나갔죠. 황. 녹 성분을 일으키는 황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은반지는 질량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알루미늄 포일에서 은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쵸? 네. 자, 따라서 예, 틀렸습니다. 그죠? 네. 자,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25도씨에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염산을 조금씩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아직 OH- 들어있는 걸 봐서 염기성, 그 다음에 하나 아직 들어와도 여기가 염기성, 그 다음에는 수소이온 다 없어졌으니까 여기가 중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산이 더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산성, 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에서 용액의 pH는 pH 7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성이라고 그랬죠? 7보다 크면은 뭐예요? 염기성. 그죠? 14까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7보다 작으면 산성인데 아직 염기니까 틀렸죠. 그죠? 알자 이온 반응식은 예, 맞죠. 중화 반응의 모든 알자 이온 반응식은 전부 다 똑같아요. 물이 생성되는 반응. 자,
가부터 라에서 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가장 적은 것은 이거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농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농도. 예, 어느 수용액에서 이온의 농도가 가장 적겠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어디서 가장 적냐면 중화점에서 가장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중화점에서 뭐가 생성이 되니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온수가 같더라도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제일 많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온의 농도가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7번. 25도씨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00ml에 같은 온도의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었을 때 혼합 용액의 수용액의 온도를 나타냈어요. 그럼 묽은 염산 V가 들어갔었을 때 온도가 가장 높은 걸로 봐서 이 지점에서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중화점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네. 자, 묽은 염산 대신에 같은 온도의 황산을 넣어주면,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염산은 HCl이고 황산은 H2SO4예요. 몇 가산? 1가산. 황산은 2가산. 따라서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같을 때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이 몇 배? 2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염산보다 얼마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절반만 있으면 수소이온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던 NMV라고 하는 거. 가수 곱하기 농도 곱하기 부피 값이 보면 농도 똑같고 가수가 2배면 부피가 절반이어야 되겠죠, 결국에. 그치? 자, 중화점까지 넣어준 묽은 황산의 부피는 절반이다. 맞죠? 그럼 어차피 이온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수소이온은 물의 양은 같아요. 대신에 중화점에서 혼합 수용액의 온도는 T도씨보다는 더 높다가 이게 맞아요. 자, 왜 맞냐면 처음에는 용액의 부피가 중화점의 혼합 용액의 100 플러스 V가 되죠. 100 플러스 V. 그치? 근데 황산을 쓰면 얼마가 돼요? 100 플러스 2분의 V가 되죠. 그러면 전체의 혼합용액 부피가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그죠? 근데 생성된 물의 양은 똑같다는 소리는 발생한 열량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서로? 같다는 소리예요. 그죠? 열량은 같은데 용액의 부피가 얘가 커. 그 온도가 누가 더 많이 올라가? 부피가 적은 게 많이 올라가요? 부피가 많은 게 많이 올라가요? 적어야지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왜?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Q는 CM 델타 T라고 해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같은 열량을 줬었을 때 질량이 어때야 돼요? 작을수록 온도 변화량이 크니까 부피가 작은 게 질량도 작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같은 수용액이니까. 그치? 따라서 혼합 용액의 부피가 작은 게 온도 변화가 크니까 황산을 쓴 게 훨씬 더 어떨 거다?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거다. T도씨보다 높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난도 유형 중에 하나예요. 중화 반응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열이 발생을 하면 혼합 용액의 부피가 작을수록 최고 온도가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진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그래서 선생님이 저 NMV 가르쳐 준 게 요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킬러 문항처럼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요 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자, 8번 보면은, 자, 산과 염기의 부피를 달리해서 중화 반응을 시켰을 때 생성된 물 분자의 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냈는데, 자, 실험 가하고 나에서 사용한 BOH는 똑같대요. 근데 가는 보세요. 가에서는 HA 몇 ml하고 20ml 하고 BOH 몇 ml하고 완전 중화가 됐어요?
40ml하고 완전 중화가 됐어요. 가에서는. 근데 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에서는 BOH 20ml하고 중화가 된 지점이 여기죠. HA가 얼마 들어갔어요? 40ml가 들어갔어요. 그죠? 자, 근데 잘 봐. 여러분들, 가하고 나에서 쓴 BOH는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농도가 어떻다? 같다. 그지? 그러면은, 봐봐. 가 중화점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가 상대값이에요. 상대니까, N개, N개 이렇게 칩시다. 자, 그럼 가에는 물이 몇 개 생긴 거예요? N개 생긴 거예요. 그럼 N개 생겼다는 소리는 BOH에 N개 들어있고 HA에도 몇 개 들어있었다는 소리야. N개 들어있었다는 소리죠. 그래야 1대1로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는 몇 개 생겼냐면은 나에서는 N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N개, 얘도 N개예요. 그죠? 그럼 봐봐. BOH가 40ml인데 N개 들어있으면 20ml면 N개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농도가 똑같다라고 치면은. 오케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40ml에 농도가 똑같으면 40ml에 N개의 이온이 들어있으면 부피가 절반으로 줄면 이온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N의 N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요거하고 농도를 잘 봐. 자, 얘는 20ml에 수소이온이 몇 개 들어있어요? 2N개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농도를 여러분들 BOH의 농도를 M이라고 치면 BOH는 지금 40ml에 OH가 얼마가 들어있어요? 2N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20ml에 얼마 들어있어요? 2N개가 들어있죠. 농도가 누가 지네? HA가 지네요? BOH가 지네요? 누가 지난 거야? HA가 지난 거죠. 이온수가 같은데 부피가 절반이니까 2배여야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농도가 2M이에요. 그죠? 얘는 똑같이 그냥 농도가 얼마예요? 그냥 M이에요. 똑같은 애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봐봐. 지금 HA가 20ml에 2N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40ml에 몇 개 들어있어요? N개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요게 얼마예요? 2M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지워버리면 10분의 N이에요. 얘는 40분의 N이에요. 그러니까 농도가 몇 배?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10분의 N, 40분의 N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2M에 얼마예요? 4분의 1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얘는 농도가 2분의 1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와 나에서 사용한 산의 농도 비율이 몇 대 몇이다? 4대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면 가의 P에서 그럼 가는 여기서 뭐예요? 지금 중화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가 더 많아? 염기가 많으니까 염기성이다. 맞아요? 나의 Q에서 자, 요거 봅시다. 나의 Q 여기에요. 나의 Q 요거 좀 어려워. 잘 봐. 여기에서 봅시다. 나에서 보면 HA 40ml에 몇 개 들어있어요? N개 들어있는 거예요. 어차피 1대1이니까. 그 다음에 BOH가 20ml에 몇 개 들어있어요? N개 들어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농도가 같은 경우에 이온수는 부피에 비례해요. 알겠어? 부피에 비례해. 자, 그러면 얘가 30ml가 돼버리면 HA가 부피가 몇 배 됐어요? 4분의 3배 됐죠. 그럼 이온수도 4분의 3배 돼요. 똑같이. 그러면 N개였는데 몇 개 되는 거야? 4분의 3N개. A도 몇 개? 4분의 3N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BOH도 30이 돼버리면 자, BOH 20ml에 N개야. 30ml 되면 부피 몇 배 됐어요? 2분의 3배. 1.5배니까 2분의 3배. 그럼 이온수도 몇 배? 각각? 2분의
300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B 얼마예요? 2분의 3n개. OH도 2분의 3n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문항은 아마 수능에, 여러분들이 볼 수능에 또 나올 거고, 내신에도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A하고 B의 이온수의 비를 물어봤잖아요. 어차피 A하고 B는 무슨 이온이에요? 구경꾼 이온이에요. 자, A는 얼마 들어있어요? 4분의 3n개. A-, B는 얼마 들어있어요? 2분의 3n개 들어있으니까 몇 대 몇입니까? 1대 2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1대 2다. 맞네요. 그죠? 같은 부피의 HA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수는 가가 나에서의 4배다. 이거는 뭐냐면은 같은 부피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란 소리예요. 여기 뭘 물어본 거예요? 농도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농도 몇 배였어요? 가가 나의 4배였죠? 그쵸? 맞죠? 그래서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어렵죠? 이 문제는. 예. 이런 문제가 나중에 시험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또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